경금은 천간의 7번째 글자입니다. 7번째 글자이고 이거는 오행상으로 금에 속하고 또 금 중에서도 양의 금에 속하죠. 그런데 이 경금이 하는 작용은 목과 토금수 계절이 이렇게 운행이 되어 갈 때에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한여기를 지나서 가을이 됐단 말이죠. 가을이 되었으면은 이 양의 기운이 화의 작용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이루어져. 그게 끝간데 없이 자꾸 펼쳐져 가려고 하니까 이제 토가 제어를 해놨는데 이것을 경금이 이제는 수렴하는 작용입니다. 수렴하는 작용. 그래서 강제로 끌어넣어가지고 웅크려 들게 만드는 작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단단하게. 자, 자연법칙으로 본다 그러면은 경금의 작용은 어떠다? 단단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수렴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이다. 그럼 사람의 성격도 어떠다는 얘기입니까? 수렴하고 강제하고 단단하게 억지로 뭘 이렇게 막 만드는 이런 작용을 좀 하겠죠. 그죠? 그런 성질이 실제로 강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적인 기질이 좀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이 되는 것이고, 계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가을이죠. 그죠? 그래서, 가을에 금 기운이 서리면은, 여름에 더웠던 화기운이 무조건 속으로 들게 되죠. 그죠? 잡혀들게 돼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일명 숙살지기다. 그래, 숙살지기. 음숙할 숙자에다가 죽일 살자를 써가지고 숙살지기. 죽이는 기운이다. 그래, 죽이는 기운이다. 그러면 숙살지기가 왜 숙살지기냐? 만물의 성장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목이죠. 그 중에서 첫 작용이 경금작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음껏 펼쳐지고 확산하는 이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수렴해서 음의 운동으로 잡아 넣으려고 그러면은 강제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는 않겠죠. 안 듣습니다. 애들도 보면은 왜 한참 쟁나게 놀 때는 보면은 뭐 와서 밥 먹으라 해도 말을 안 듣죠. 컴퓨터 오락에 빠지면 특히 뭐 안 듣잖아요. 그럼 강제로 와서 컴퓨터 코드를 확 잡아 빼버리면 말을 듣죠. 그런 식으로 강제하는 기운이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 만물이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체가 모든 것이 다. 시들어서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숙살지기다. 이렇게. 그래서 엄격하죠. 엄격하기 때문에 강직하고 단단하고 강제적이고 엄격하고 예외 없어. 이런 내용들이 경금의 작용이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칼에다 비유하기도 합니다. 숙살지기니까 모든 것을 죽이는 기운이다. 그래서 칼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을 안 되면 죽인다 이거죠. 실제로 가을이 되면은 자연이 전부 어떻습니까? 성장을 다 멈추고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결실을 맺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수축되어 가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나뭇가지도 말라서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나뭇잎은 단풍이 들어가지고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단하게 굳히는 작용, 엄격하게 제어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마무리를 짓겠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죠. 모자라 기울이 올 거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줘야만이, 그죠? 그래야만이 기울을 무사히 넘기고 또 내년 봄에 새 생명을 싹 틔울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가을에 수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사람이, 여름까지 잘 보살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수확하는 계절도 이때 아니에요. 이때 수확해가지고 겨울에 저장 보관해 놓죠. 그래가지고 겨울을 또 잘 넘긴 다음에 내년 봄에 다시 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시작하듯이 이런 기운들이 경금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경금은 한마디로 딱딱하게 만들고 강제하는 기운이고 엄격하게 제어하는 기운이고 예외 없다. 한마디로 숙살지기다. 그죠? 매우 강한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쇠에다가 비유를 했죠. 쇠에다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단단한 것이 쇠붙이, 금속이니까 그런 금속 성분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더라. 그래서 이제 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비슷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 방위로 보면은 이거는 또 어디까지나 가을이죠. 가을. 인생 시기로 보면은 금이니까 이거는 이제 장년기 들어갑니다. 모년기, 수가 모년기니까 모년기 들어가기 직전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일간이 경금인 사람들의 어떤 성격 이런 것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책에 이제 되어 있는 그대로죠. 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글자의 뜻을 먼저 보면 병은 성숙해진 만물이 그 모습을 바꾼다는 뜻에서 고칠 갱자에서 따왔다. 그래서 이제 경이라 했단 말이죠.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뀐다. 바로 이런 작용이죠. 전기를 견고하게 잘 수렴해서 열매가 머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단단해지는 기질이다. 이때는. 자, 물상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양금을 나타내므로 달을 뜻하고 설이나 우박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땅에서는 무엇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무쇠, 원석, 이런 거, 돌, 바위. 특히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거죠. 가공되지 않은 거. 물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가공되지 않은 바위 이런 것이 해당이 되죠. 또 보석 같은 것도 가공하기 이전에 원석 그 자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나 원석 이런 것에 해당이 되니까 사람 성격이 좀 어떻겠습니까? 우직하겠죠, 그죠? 바위처럼 우직한 데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공이 돼가지고 뺀질뺀질 달았으면은 좀 사람이 약삭 빠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잔머리를 쓰기도 하고 그러겠는데 경금은 그런 것도 못한다 이겁니다. 못하고 가공되지 않고 촌놈처럼 바위 덩어리처럼 이렇게 좀 무식하게 생기기 때문에 잔머리 굴리고 야극게 부리고 그런 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좀 우직하다 또 뭐 마당새라 그러니까 촌놈처럼 그죠? 시골 모성처럼 좀 순박한 그런 면이 있다 사람이. 그러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함 그거하고 또 다르죠. 또 다릅니다. 이거는 애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동심의 세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죠. 강목은. 그런데 경금은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뭐 좀 시골 촌놈 같은 타입이다. 좀 우직하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강직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집도 좀 세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위, 그죠? 무기, 금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전부 경금에 속합니다. 또 큰 금속 덩어리인 중장비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예외 없음 이런 것들, 일사불란한 거, 조직으로 치면은 군인 조직, 군대 조직, 그죠? 일사불란하죠. 예외 없습니다. 경찰, 그 다음에 검찰, 또 숙설의 기운이니까 죽이고 살리고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경금에 해당이 되죠. 의사, 칼 들고 그죠?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뭐 검사, 판사, 법조계 쪽으로는 예외 없음 엄격합니다. 거기도 그런 것들. 특히 군대 조직,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총알이 뒷발자로 쏟아져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야 되죠. 명령에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게 군대 조직입니다. 아 지금 총알 나오니까 좀 이따가 총알 안 나오면 갈게요.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엄격하게 예외 없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금에 해당하고 직업도 그런 것들 직업이 좀 잘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관 무관 중에서도 무관에 해당이 되겠죠. 무관 칼 차고 다니는 무관. 그 다음에 스포츠맨, 깡패, 조직폭력배 이런 것들 정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경금의 작용은 대표적인 게 만물을 수축해서 변화시키는 것 이게 경금의 작용이죠. 가을이 되면 곡식이 있고 과일도 탐스럽게 변하며 나무가지도 딱딱하게 마르고 잎은 단풍이 들어 떨어질 준비를 한다. 이것이 경금의 작용이더라. 따라서 경금은 성장을 억제하고 전기를 수렴해서 응고하고 본체로 환원하는 역할이며 숙살직이라 한다. 살상이나 의학, 정화, 개혁, 변혁 이런 걸 뜻합니다. 혁명가적인 기질도 있죠. 뭔가를 막 때려 엎어가지고 새롭게 바꾸는 거, 얻어 고치는 거 이런 것도 고칠 갱제에서 갔다 왔다 그랬죠. 고치는 거,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좋아한다. 자, 구체적으로 사람의 성정을 보면은 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정이요. 뭔가 하면은 을입니다. 을이. 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은 오상으로 인, 그죠? 어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화는 예가 말한다 그랬죠, 하들은. 예. 또 터는 신, 믿을 신자. 믿음이 좋다, 터는. 금은 의입니다, 을이. 자, 수는 뭡니까? 지혜를 뜻합니다. 수들은 다 머리가 좋습니다. 경금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의리가 좋다. 이러면 되겠죠. 의리가 좋다. 이거는
의의를 나타낸다. 의리 좋습니다. 경험들 보면은. 한 번 사귀거나 믿었던 사람들에는 평생 동안 충성하고 배반하는 일이 드물다. 그런데 경험이 보면은 대개 보면 2인자가 많습니다. 1인자가 잘 없어요. 왜냐면 이건 봐보세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 동네는 뭘 시작하고 주도하고 지가 리드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가 1인자가 좀 많습니다. 여기는 지가 우두머리가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이쪽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가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따라가는 거. 여기서 벌려놓은 거 설거지하고 마무리 짓고 뒤지다그래 하는 게 주특기라.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뭐 일을 할 적에 목표를 딱 정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이 동네는요. 그러면 싫어하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2인자가 많이 나오는 동네가 되죠. 특히 경금들 참고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2인자, 보좌관으로서 이런 것으로 좋지. 제 스스로 일을 꾸미고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사조에 따라서 다르죠. 절대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속성이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동료애나 소속감이 강하고 약자를 돕고 희생정신이 강하다. 이 경금이 의뢰의 표상이니까 그렇죠. 공사 구분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원리 원칙주의 아닙니까? 그죠? 예외 없음, 엄격한 조직, 법 조직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공평하게 적용시킬 뻔한 거. 절대적인 어떤 힘들 이런 것들 나타내니까 공사 구분이 분명하다. 지도력, 통솔력, 특히 이제 군대 조직 같은 데는 이렇게 잘 어울리겠죠. 일사불란하게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니까 뛰어나고 결단력, 소신이 강하다. 결단력 하면 또 경금이죠. 이거는 뭐됩니까? 무조건 잡아가지고 숙살의 기운으로 잡아가지고 딱 끄고 넣어야 되니까 과감한 결단력이 없으면은 이런 엄격한 일을 시행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결단력이 좋다. 여러분들은 결정 내는 데 있어 가지고 주저주저하지 잘 안 한다. 주저주저 안 한다. 과감하게 결정 내리고 집행해버리는 성격이다. 결정한 일은 강하게 밀어붙인다. 추진도 더 좋습니다. 자, 얼굴에는 위험이 있고 견고한 인상이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발음이 정확하고 신체는 풍만하다. 경금들이 보면 대개는 왜소한 체격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키도 좀 큰 편이고 체격이 좀 큰 편이 많죠. 쉽게 정을 주거나 받지 않는데 일단 사랑을 하면은 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촌놈처럼 순박함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수뇌부적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보면은 좀 바람둥이들도 좀 많이 없고요. 경금들이 보면은 수뇌부적인 그런 사랑을 잘하죠.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흐트러진 모습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동네는 그렇겠죠. 지가 엄숙하니까 흐트러진 모습을 못 보더라. 고지불통이고 무모하고 병화를 겁내지 않는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일단 고지불통입니다. 바위이고 무쇠덩어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지보다 더 단단한 건 없고 지보다 더 강한 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한테 부딪히면 무조건 다치게 돼 있다. 내가 다 이긴다. 그런 자신감으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또 바위처럼 이런 무쇠덩어리처럼 단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격의 어떤 완고한 면, 그런데 고집불통으로 나타나겠죠. 고집도 감목이 가지고 있는 고집, 무토가 가지고 있는 고집, 경금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 세 개가 다릅니다. 병화나 임수는 고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을 많이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연하지 않습니까? 화도. 그죠? 또 이거는 흘러다니는, 구불구불 흘러다니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거든요. 근데 감목은 직선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고집입니까?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안 꺾죠, 그죠? 안 꺾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려는 그런 고집. 이 무토는요, 변하지 않는 성향이에요, 일단, 무토기 토는. 그냥 한번 마음 먹고 요지부동이라. 냅둬 하던 대로 계속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이고, 이 경금은, 이거는 그냥 단단하고 완고하니까, 지가 가지고 좀 무식한 고집. 그리고 또 고집이라 합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적이잖아요. 얘는.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마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병화를 금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저번에 이 병화, 정화 얘기를 하면서 빛과 열의 개념 얘기했습니까? 했죠, 그죠? 병화는 빛의 개념이고 정화는 열의 개념이다. 왜냐면 이거는 기적인 것이고 이거는 질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병화는
빛이다. 태양빛이다 이거죠. 정화는 작아도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경금이 바위 덩어리, 무쇠 덩어리인데 이걸 썰모이게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화극금, 불로서 녹여야만이 뭐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빛의 개념이기 때문에 태양빛 아무리 쪼여봤자 쇳덩어리 안 녹더라 이럽니다. 그러나 작아도 산소불 갖다 들이대면 이 쇳덩어리가 녹죠, 그죠? 그래서 병화를 경금이 겁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 응용해서 적용을 할 적에 아직 배우지 안 하겠습니다만은 병화가 경금을 봐서 현재거든요, 그죠? 화극금 하면은 재성인데 그럼 이 병화가 화극금 해가지고 경금을 자기 소유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잘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건 재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재물에 해당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구조가 딱 짜지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아,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네. 그죠? 그래서 항상 일한 만큼 대가가 안 들어오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정화가 딱 있으면은 정화가 예를 들어서 경금을 봤다. 화극금 한다. 이거는요. 자기 뜻대로 되죠. 그죠? 되잖아요. 열기니까 확 녹아버리잖아요. 이거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래 되면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올라온다. 이거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올라오지를 않겠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융통성이 부족하고 대쪽처럼 소신이 강하지만 속으로는 의협심이 강하다. 그죠? 이게 또 경금의 대표적인 성정입니다. 자기 실속이 없고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데 안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경금들의 대표적인 속성이 이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엄격하게 제거하고 숙살지기로서 다스리고 이런 것은 잘하는데 정작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좀 가정적으로, 그죠? 가정적으로 이렇게 뭐라 곰살맞게 한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경금들이 보면은 집안에서 부인네들한테는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밖에서 나오면 의리가 좋고 친구들 술 마신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 안 가리고 그냥 같이 마시고 또 친구들한테 술도 잘 사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또 끝나면은 맨 마지막까지 친구들 다 택시 타고 집에 보내고 자기 혼자 맨 마지막에 가고 의리 표상이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는 남들에게 의리도 잘 지키고 자기 도리를 잘 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무쇠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섬세하게 가정적인 데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많죠. 또 조급하고 난폭하고 선악의 구분이 심하고 분명하죠. 그죠? 성격 자체가 분명한 성격 아닙니까? 명예욕이 강하고 독선적이어서 적이 많다. 이게 경금의 단점입니다. 성격이. 단적으로 살고 나쁘게 짜여지면은 이런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너무 완벽을 추구해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 수정하는 일이 없어서 뭐가 난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해버리면은 돌처럼 우직하다 그랬잖아요. 뭐 무모한 고집불통 이런 것 때문에 좀 남에게 사람이 뭐가 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식상을 보아야지 편제를 추구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십신을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또 설명을 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식상이 뭔지 편제가 뭔지를 알아야 맞긴 알았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 책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구나 하는 것 정도 말고 나중에 십신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은 저절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것이 경금의 특징이더라.